오늘 탐구할 집은 꼭 승리의 부위를 닮았죠? 이 집은 고양이가 사는 집에 사람이 얹혀 산다. 고양이 집이라고요? 그래서 속 터지는 사람이 있답니다. 소나무 같이 다 날아오잖아 지금 또. 야 봐봐 이거 전부 이 쓰레기인데 아주 흙구멍이 너무 많아 지금. 아, 다 쓸모 있습니다. 집 짓다가 얼마나 싸우는지 모른다네요. 저 혼자 와서 쉬려고 시작했던 일인데 형 수영장 좀만 요만큼만 봐줘. 자꾸 이거 해주려 하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 집은요 형제의 난이 7년째랍니다. 근데 일단 던져보는 거죠. 혹시 형이 실현을 해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면서 지은 집은 뭐가 다른지 구경 좀 가볼까요? 첫 번째 집 탐구 경기도 양평에서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갈 집이 싸우다가 지은 집? 뭐 그렇다는데 아니 집이란 게 이게 싸우지 않아서 잘 지어야 되는데 싸우다가 집이 지어지나요? 싸움꾼들 사는 집이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저 V자 모양의 집 맞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직접 시공한 건축주의 아버지가 특별 출연하신대요. 그럼 지금 아버님이시고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 아 부부예요. 네. 딸이고 사이. 싸워서 지은 집? 겉을 보니까 싸울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딸하고 이 사이하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많이 좀 따섰어요. 왜냐면 시작할 때부터. 그래요? 네. 거의 뭐 땅 살 때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랑 살 집을 지으려고 서울에서 양평까지 내려온 김혜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살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사실은 천리길이거든요. 그래도 딸 집인데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온 아버지 김창호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30년 잔뼈가 굵은 아버지는 집을 지을 때 일당백이었다죠. 미장에 용접까지 못하는 일이 없답니다. 일단 그거를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 집은 사람이 살 집보다는 고양이가 사는 집에 사람이 얹혀 산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아버님은 지금 막 성이 나시나 본데요? 근데 오니까 200평이라고 땅도 없어요. 어디 가버렸는 거. 200평이 없어졌어요? 땅도 작고. 그래서 200평이 자 그럼 청량을 한번 해보자. 일단은 땅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제일 오니까 첫째는 땅 자체가 삼각형 똑집처럼 이렇게 V자형으로 생겼더라고 땅이. 땅 모양이랑 이 뒤에 있는 뒷동산을 보자마자 뒷동산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여기가 저희가 산 그 땅입니다. 땅 바로 뒤에는 야트막한 동산이 있어서 풍경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저희 집 설계 도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처음 도면을 보고 아버지는 좀 당황했다네요. 제일 첫 번째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V자형. 저도 사실 이 V자형은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해봤지만 이번에 처음 지어봤어요. 그래서 보니 흙공간도 많이 나오겠고. 지금은 되게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와, 나 이 집은 막 말이 희한하네. 너건 정말 괴짜다. 이상한 애들이다. 이런. 집 지을 땅이 아버지 눈에 작게 보였던 거는 다 이유가 있었다지요. 지금 경계 측량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옆집이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저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죠? 여기까지가 우리 땅 경계인데 이미 훨씬 경계를 넘어서 집을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결국 옆집 담장을 한 발씩 밀어내야 했는데요. 이때 아버지는 땅을 되팔자고 하셨지만 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랍니다. 저는 오히려 삼각형이어서 이 땅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집 모양도 그렇고
좀 구석구석 활용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아버님 지금 방금 굉장히 기분 안 좋으셨어요. 일단 재미 싫어하시더라고요. 재미로 샀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지어가지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V자형으로 왜 설계했지? 너더러. 심지어 설계 도면까지 다 끝내고 나서 아빠를 보여준 거예요. 설계까지 다 하고 이제 시공만. 천천히 살펴볼까요? 현관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죠? 북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데 앞에 풍광은 굉장히 좋은데 이쪽에 창문은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결정들을 좀 내리시긴 했어요. 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현관은 숨겨져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정면으로 꼭 안 보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아빠는 처음에 설계 도면 보고 이 현관 입구부터 바꾸려고 하셨거든요. 겨울에 오면은 이 눈을 밟고 와야 되거든요. 눈이 오고. 저 어차피 주차장에서 차를 떼어가지고 안으로 바로 들어오면은 아주 뭐 간편하고 좋은데 굳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이 추운데. 추운데. 네, 얼마나 춥습니까? 난 눈 맞아도 된다. 눈이 많이 오는데. 나 맞아도 된다. 금쪽 같은 딸이 추울까 아버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집 내부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부녀의 전쟁이 시작됐죠. 제 현관 딱 들어오니까 매개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 헛공간이죠, 그죠? 헛공간이잖아요, 이거는. 쓸 수 없는 공간. 아,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아주 쓸모없는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하는 방을 충분히 방 하나 나오는데 통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렇게 벽 하나 하면은 방 나오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왜 비워놓느냐? 그렇지. 저희는 여기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주로 고양이들 놀이터 운동장처럼 써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없으면 집이 정말 이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나. 그런가? 방이 없지. 지금도 역시 가구들을 배치를 하고 했으니까 이제 눈에 좀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텅 비어 있을 때 이게 방인가 사무실인가. 사무실인가 이 고양이가 놀아야 될 방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쯤에서 이 집의 진짜 주인장 고양이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버지는 헛된 공간이라 했던 이곳이 고양이들에게는 천국입니다. 저는 이제 미혼 때부터 고양이 3마리를 키웠었고 그러면서 또 고양이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서 합격! 결혼해도 되겠다. 여기서 결혼을 하고 나중에 또 1마리를 입양하게 됐고 지금 또 이제 1마리를 더 구조해가지고. 뭐하냐 너.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부부는 매일 길고양이 오드리의 밥을 챙겼는데요. 그런데 카페 문을 닫게 되자 오드리가 눈에 밟혔죠. 오드리가 좀 마음이 많이 가던 고양이에요. 임신도 여러 번 했던 고양이고 그동안 낳았던 새끼들도 다 뭐 사고로 죽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운 좋게 살아남은 고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2층 집을 짓기로 결심한 건 오드리 때문이었대요. 겁이 많아서 다른 고양이들과 합사가 어려워 혼자 지낼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고양이 때문에 지은 2층 집. 이 집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주방이 부부의 주 생활 공간이라죠. 보통은 여기가 이게 거실 자리 아닌가요? 이렇게 TV도 좀 놓고. 맞습니다. 맞나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보통은 여기를 이제 거실 자리로 만들고 한쪽에 이렇게 놓는 게 정석이긴 한데 또 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뭔가 거실이랑 주방 분리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일단 집에서 딱 들어왔을 때 주방이 근사하다면 예쁠 것 같다. 어이없으신가 봐요. 예쁘잖아. 아니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싱크대가 여기 있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이 밥하는 게 너무 보이고 위에 음식들 있고 하면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우겼는데 그건 내가 못 이겼어요.
딸의 고집에 밀린 아버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딸 모르게 벽 쪽에 수전을 하나 더 설치해 둔 거죠. 저기 지속적으로 아마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래도 고양이도 또 나중에 한 마리씩 더 불어나면은 결국 공간이 모자라면 아마 싱크대를 저 옆으로 옮기지 않겠나라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제가 제 임의대로 해놨어요. 살다가 불편하면은 언제든지 싱크대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버지의 속 깊은 배려를 딸은 공사 후에야 알게 됐답니다.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는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 고양이들이 저희 시야에 보여야 되거든요. 아, 앞을 보고.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보다 이쪽 시야가 훨씬 꼭 필수로 저희는 필요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그래도 어이가 없나? 우리 정생에는 아직 안 맞는데 전생이 안 맞아요. 우리 베이비붐 세대는 조금 그죠. 예. 아, 저는 아니에요. 어쨌든 아, 저 아니에요. 아, 큰일 날. 베이비붐 세대라뇨. 막 땀이 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돼. 부부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주방에서 보낸대요. 조용해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고양이들도 이제 자다가 막 오토바이 소리 깨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놀래잖아. 응, 안 놀래. 조용한 집이 고양이에게만 좋은 거는 아니라죠. 소음이 제일 크죠. 24시간 오토바이는 항상 있고 사람들도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작은 소음들이 계속 이제 약간 거슬리고. 잘 때 이제 너무 조용해서 약간 귀가 먹은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되게 놀라워요. 아, 우리가 되게 시끄러운 곳에서 살았구나. 이제 거실을 들여다볼까요? 아버지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공간이라네요. 그럴 만도 하죠. 큼직한 주방에 비해 거실은 조금 작고 아담한 편이거든요. 여기도 헛공간인가요? 헛공간 아니고 여기도 충분히 쓰는 또 공간인데 헛공간 아니라고. 아, 여기가 거실인 거죠? 네, 작은 거실이요. 아, 근데 이 거실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아니 공간이 좁아가지고 소파를 하나 놓을 공간도 없고. 여기 소파 있잖아요. 여기 소파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참 말씀. 평상이거든요. 평상 위에 지금 매트리스를 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는 소파처럼 쓰고 이렇게 아빠 오거나 손님 오시거나 하면은 게스트 침대로도 쓸 수 있게. 여기 자리에 결국 여기서 안 주무셨어요. 바닥에서 주무셨어요. 바닥에 잤어요. 거실 옆에는 안방인데요. 참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네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또 달랐다고요?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인가? 이 고양이가 잘 건가? 고양이가 잘 건가 여기? 다른 곳을 오히려 침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넓은 공간도 많은데. 네. 아빠 내가 다 생각이 있다. 여기서 잘 거다. 키 큰 사람 마다로 누워버리면 없어요. 그냥 몸부림치면은. 아버지는 넓은 방에서 딸이 편하게 쉬기를 바랐던 거죠. 아, 창문이 3개나 있어요. 요 뒤에 보이는 창이 보니까 이제 바깥이 보이는 창인데, 아, 요게 조금 더 컸어도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바깥 풍경이 좋은데 창문이 작아서 좀 아쉽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완전 통창이었어요. 이게 제- 다 창이었어요? 네, 제 로망이었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바로 숲이 보이면 너무 좋잖아요. 그거를 원했는데 아빠가 도면을 보자마자 잔소리를 막 엄청 혼났어요. 꼭 뭐 해외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뭐 펜션이나 되게 멋진 숙소 같은 데 가면은 정말 큰 창에 이렇게 숲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건축 탐구 집만 봐도 그래요. 그런 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침실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양평은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작년 초였나요? 집을 짓는 동안 폭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내렸답니다. 고생했슈.
지금 몇 주 동안 공사를 제대로 진행 못하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 이제 외벽에 외장재를 발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거제도에서 힘들게 올라왔는데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갔답니다. 저리 출근 때를 어떻게 하거든 또. 물이 춥노. 와, 나 말했어. 대가리가 벌어지려고 한다. 와, 꼭대가 살이 벌기집인데. 해주도 이 집이다 나갔다. 아니, 방정실이 오랫동안 뭔 문의를 많이 오치고, 그런 게 말이다. 제가 양평 지역은 조금 알지만은 예전에도 군대 생활도 거기서 했고, 하필이면 겨울에 제일 추울 때 집을 짓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창문 일단 좀 줄여야 되겠다. 사람이 차분대 자면 진짜 입이 돌아가거든요. 예, 입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잔소리 좀 많이 했어요. 주위 앞에 장사 있나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겨서 창문 크기가 작아졌는데요. 만약 아버지의 참견이 없었다면 이 집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뭔가 아빠의 참견이 없었으면은 내가 불편한 점이 진짜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를 들어 진짜 통창을 그대로 넣어버렸다. 진짜 추웠겠는데. 땅도 마당도 세모 모양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당도 삼각형이 됐습니다. 이 마당이 고양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는데요. 근데 이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거랑 고양이랑 이렇게 관련이 있나요? 네, 저희 여기서 보면은 모든 시선이 다 중정을 바라봐요.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든 장소에서 볼 수가 있어요. 눈이랑 그런 것들이. 네. 고양이들이 이제 나이가 10살이 다 넘었는데 한 번도 야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이런 것도 느껴보면 좋을 것 같고 해가지고 마당이 있으면서도 고양이도 즐길 수 있는? 짜잔, 여러분, 이렇게 중정벽 공사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 있는 중정문을 오픈해볼까 합니다. 나와보세요, 먼지. 오. 올해는 절대 안 밟아. 아이고 귀엽긴 하네. 고양이들도 바깥 나들이가 신난 것 같네요. 물이 너무 차가워. 그래. 행복해 지금. 촉촉해. 근데 끝부분을 이렇게 모서리를 굴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런 곡선 같은 거는 해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좀 난감해 하셨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집 공사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이쪽으로 한번 돌아봐요. 예. 저기 곡선 들어가니까. 곡선하고 난이하게 지금 되기 때문에 아주 손이 많이 잡혀요, 집이. 여기는 처마가 있고 요는 없고 요는 있고 요는 없고 요는 티 나오고 좀 복잡하구나. 복잡하지, 아무래도. 자세히 안 보면은 노집 있다. 힘들지요. 아, 네, 죽겠습니다. 아, 따로 잘못 놓은 거 아이가, 이거. 왜? 돈 주고 시키잖아. 꼴뱅되는데, 이거 완전히. 아버지를 갖다가 뭐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혹사를 시켜야 되겠나? 이제 작업실로 갑니다. 재택근무할 때가 많은 딸은 집에서 가장 넓고 편안한 공간을 작업실로 선택했는데요. 정말 일할 맛 나겠어요. 야, 일단 좀 널찍하고요. 아, 어떻게 보면은 좀 별채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작업 공간만큼은 넓게 시원하게 만들고 아예 초반부터 이 책상도 엄청 넓게 만들고 그리고 저 일하면서 화장실도 바로바로 갈 수 있게 여기다가 화장실 두고. 고양이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유일한 공간이 바로 이 작업실이래요. 그런데 이 집에 아버지가 딸 몰래 비밀의 공간을 하나 만들었대요. 바로 여기 운동방인데요. 방이 없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애들이 앞일은 모르잖아요. 지금은 우선 살고 있지만은 또 나중에 가서 손주 애를 하나 낳았을 때, 그죠? 또 방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업실 바로 옆 공간인데요.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벽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여기 오면 여기도 지금 방이죠. 네. 근데 사무실이가 운동하는 방. 그때 아버지는 작은 결심을 하나 했다죠. 원래 터져 있었어요.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하나 막아야 되겠다, 질러야 되겠다 해서 과감하게 질렀어요. 지금 와서 아직도 아마 다른 그 내용을 잘 몰라. 손자가 태어나면 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벽을 설치한 겁니다. 지금까지 딸에게도 비밀로 하셨대요, 글쎄.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작은 거실과 침대가 놓인 원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작은 거실이고 아까 보니까 침대가 있던데 게스트룸 같은 뭐 그런 건가요? 근데 보통은 남편이 여기서 이제 본인 사무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또 잠을 여기서 잘 때도 있어요. 또 여기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더 있거든요. 아버님. 아니 무슨 이거 벽에 구멍이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여기 사는 고양이가 실외, 실내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 전용 문이에요. 이거 막았는데 언제 뚫었는지 모르겠어요. 결론하기 딱 좋은 자리 아닌가요? 그렇죠. 결로가 나도 이제 고양이 통로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처남이랑 저랑 같이 둘이 뚫었죠. 아빠한테 말 안 하고. 몰래. 네가 막아줄 줄 알았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뚫려 있었어. 2층은 마지막으로 구조한 고양이 오드리의 영역이랍니다. 시원한 바람과 햇빛을 만끽할 수 있는 오드리 전용 고양이 정원도 만들었죠. 굉장히 광활한데요. 처음에는 이 공간을 전부 우리 고양이 오드리한테 주려고 했었어요. 되게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 좀 야, 이렇게까지 고양이를 위해서 비워놔야 돼. 사람이 우선이지 자꾸. 사람이 우선인데. 인본주의. 사람이 휴머니즘 아니에요? 네. 집을 지으면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지만은 자식이 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두 사람의 싸움은 대부분 딸의 승리로 끝났답니다. 뭐 하는 건데 지금? 고추대 진짜 하고 있는데. 진짜 그래야 돼. 근데 장인이 오기만 기다렸다는 사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아빠 오니까 이제 하네. 일할 사람 있어야지. 딸도 딸이지만 사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1년에 한 번, 많이 보면 2번까지도 볼까 말까 이 정도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되게 서먹했어요. 참 서먹했는데 이제 안 봐도 될 정도로 아마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제일 재밌는 게 핸드폰에 그 통화 목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장인어른 이게 최다 목록이에요. 안 되지? 안 돼. 서먹했던 장인과 사위는 함께 집을 지으며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대요. 저는 정말 만족해요. 아빠한테도 어제도 말했어요. 아빠 진짜 집 잘 지어준 것 같다. 우리 살면서 불편한 거 하나도 못 느끼고 비도 이번에 되게 많이 왔는데 물도 진짜 하나도 안 새고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참 오랜만에 그저 좋은 소리 들어보네. 아버지의 애정과 잔소리가 주춧돌이 된 숲속의 고양이집. 이 집에서 고양이들과 함께 더 큰 행복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집을 찾아서 산 좋고 물 좋은 전라남도 곡성으로 떠납니다. 아니 글쎄 이 동네에 집 짓다가 글쎄 형제난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집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야 부부끼리는 싸워도 형제끼리 싸우다가 집을 짓는다니 참 그 얘기가 참 묘하네요. 와 얼마나 좋아요. 아니 왕된 것 같잖아요. 왕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게 좋냐? 벌써 무슨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싸우는 소리를 따라서 가볼까요? 남하고 예쁜 시골집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가 여기다 이걸 놓으니까 잔디가 죽잖아. 나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싶거든. 왜 기존에 있는 걸 바꿔요? 지금 너무 좋은데. 심심하니까. 근데 뭐 형이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직도 싸우고 계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여기 저기 내놓으면 잔디도 안 죽고.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들 웃으시니까 인상도 참 좋으신데요. 지금 화사하게 웃으시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울그락불그락해서. 뭐 저희가 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집 공사하는 거 형이랑 저랑 이렇게 의견 나눠서 하거든요. 두 분이 근데 형제분이세요? 좀 많이 다르죠. 사뭇 다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직접 지으신 집을 7년 동안 고치고 있는 큰아들 신경수라고 합니다. 저는 7년째 고치고 있는 집을 제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 형과 싸우고 있는 막둥이 신상수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7년째 싸우는 이유가 뭐래요? 동생은 애들을 키워서 애들 위주로 하려 했고 저는 저 혼자 살라는 위주로 하니까 자꾸 옆에서 자기 애들 다친다고 막 뭐라 하고 나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돈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이거 해주려 하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니 처음에 딱 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청소만 해놓고 지내기로 했거든요. 아니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형 이거 좀 이렇게 좀 할까 이렇게 좀 할까 하다 보니까 형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제 좀 많이 침투를 하다 보니까 7년째 싸움이 돼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 집은요 한 50여 년 됐을까요? 형제의 부모님이 직접 지으셨대요. 지금은 가족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 집의 첫인상이 참 이 사랑스러운 시골집 같은데요. 야, 이 친구 참 인상적이네요. 여기가 이 집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지키라고 제가 만들었죠. 그래요? 네. 솜씨가 참 좋으신데요. 손끝이 야무진 형은 건축 시공 일을 한답니다. 설마 이곳이 어렸을 때 두 분이 계셨던 뭐 그런 집인가요? 이제 77년도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안 태어났었는데. 그래요? 네, 이제 손수 산에서 나무 이렇게 캐다가 지으신 집이었다 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시절을 가족들은 이 집에서 보냈다죠. 도시로 떠난 뒤에는 폐가나 마찬가지였던 집을 형제가 수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집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고 좋잖아요. 예쁘고 좋네요, 정말. 한마터면 남의 집이 될 뻔했었거든요. 형이 이 집을 팔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광주로 전학을 갔는데요. 주말마다 제가 여기 내려왔거든요. 여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저는 여기서 22살 때까지 살았었으니까 이미 성인이 돼버렸어요. 성인이 된 상태에서 고향을 떠나면 약간의 이 고향에 대한 로망은 살짝 좀 떨어지기는 해요. 돌려서 말하는데 형은 팔라 했어요. 네. 운명이었던 걸까요? 2번이나 헐값에 내놓았지만은 임자가 나타나지를 않았대요. 아유, 좀 얼마나 다행이래요. 보통 이제 시골집 오면은 이 담장이 가장 어렵잖아요. 블록으로 페인트 칠 돼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했었죠. 뒤쪽에 있는 돌을 가져와서 진짜 하고 싶었던 거죠. 집을 수리하면서 나온 돌을 모아서 담을 쌓았는데요. 이 집을 처음 지었던 아버지가 손을 보태셨다는군요. 기아 올려놓을게 훨씬 이쁘네. 아, 담장만 바꿨을 뿐인데 집을 새로 지은 기분이 들었대요. 불밭으로 좀 묶어놓고 심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르려고 했던 거고 이렇게 고쳐놓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죠 이제. 여기가 이제 본체 같은데요. 네. 야, 상당히 이제 예쁜 텐마루를 가졌는데 그 앞에 폴딩 도어를 한 걸 보니까 이건 동생분이 원해서 하신 거죠? 아니요, 폴딩도어는 형이 한 거고요. 춥고 먼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동생 의견은 달랐죠, 이제. 마루가 저는 훤하게 보이는 모습을 원하는데 이제 폴딩도어가 가려진 모습이 저는 좀 답답해 보이니까 하지 말자고 반대를 했죠. 실용을 따지는 형은
바깥 풍경보다는 추위를 막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경치가 좋아서 막 그랬다기보다는요. 그냥 좁은 방에서 자다가 아니면 뭐 공부를 하다가 TV를 보다가 이렇게 마루 위에 앉으면요. 그냥 얘가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이제 항상 어렸을 때도 엄마한테 혼나도 여기에 있고 뭐 형한테 맞아도 여기에 있고 이렇게 마루에 이렇게 이제 자세는 다르겠죠. 이제 멍 때릴 땐 이렇게 있고 이제 형한테 맞으면 이제 이렇게 있었겠어요. 이제 여기가 제 방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활짝 열어서 줄 수 있으니 결국 동생도 형의 말을 따랐겠지요. 와. 이제 좀 살 것 같죠. 햇볕 잘 드는 퇴엔 마루에 앉아 있으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대요. 마루에서 바라보던 풍경이 그림 같은데요. 아, 공간이 아늑하고 굉장히 좋은데요. 그것에 일조를 하는 게 이 목재 같아요. 이 목재는 그러면은 원래부터 있던 건가요? 보통은 뭐 소나무, 뭐 참나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입해서 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직접 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아버지가 한 땀 한 땀 못을 박으면 옆에서 어머니가 열심히 쓸고 닦아 광을 내셨답니다. 부모님들의 손길이 일일이 이렇게 묻어진 것을 살려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이 좀 많이 가고요. 소리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확 뜯어버리려는데 동생이 반대를 했죠. 형님은 이걸 왜 뜯어요? 따뜻하게 하려고. 아, 여기 온돌 깔고요? 네. 진짜 뜯으려 했어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예, 이건 절대 안 된다. 예, 이거는 이 집이 있을 때까지는 가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찌그덕찌그덕하면 좀 보수를 해서라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마루 밑에 이 철조망은 그러게요. 꼭 사다리를 뉘어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용도가 뭘까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나, 그 사다리가 아니라 난간이었군요. 아이들이 마루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나 봐요. 저희 이제 막내 소율이가 이제 2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난간대를 설치를 했고 저희 어렸을 때는 여기서 막 떨어졌거든요. 네. 형이 때려서 혹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둘 다요. 아빠의 마음이 담긴 난간이었네요. 수리를 시작할 때는 총각이었던 형은 이제 세 아이의 아빠가 됐답니다.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아빠 안녕하세요. 소율아, 아빠 빠이빠이. 아빠 안녕.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렵던 시절을 지었던 집이라 실내가 넓은 편은 아니래요. 그래서 형은 벽을 터서 거실을 넓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위에 달려있는 게 설마 지금 문짝인가요? 아니, 문짝이 천장에 달린 건 또 처음 보네요. 예전에 썼던 문인데 부모님이 쓰시던 거를 그대로 이제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 문을 어디다 쓸까 해서 요즘에 이제 간접 조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간접 조명으로 이걸 올린 거죠. 장식물로. 참 의미가 있네요, 여러 가지. 부모님의 손때만 묻었겠습니까? 온 가족이 저 문을 여닫으면서 생활했겠죠.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문이 이제 이 집을 비추는 등불이 된 셈입니다. 본체는 거의 부모님께서 여기 나가실 때 그 틀을 절대 건들진 않았어요. 벽 하나 튼 거 말고는 부모님이 다 그대로 살고 있는 거. 너무 추워서 문짝을 조금씩 갈았던 부분이지 여기 위쪽은 거의 한 80% 정도가 딱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연못에도 사연이 숨어 있답니다. 여기 작은 연못이 되게 정겹네요. 사실은 이 연못은 제가 지었는데요. 이 형한테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연못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혼자 하겠다. 자리만 내달라. 그래서 원래 저기 자리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사부를 한 이틀 팠거든요. 아, 이틀이나. 네, 근데 형이 묻어버렸어요. 연못은 하면 안 된다.
필요 없다. 관리도 힘들고. 네네. 아이들하고 할 걸 찾다 보니까 연못 하나 있으면 앞에 섬진강에서 물고기도 잡아서 여기서 키우고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자연하고 좀 가까워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만들었는데 포기를 모르는 동생이 이번에는 벽돌을 쌓아 연못을 만들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물이 샜어요.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없어. 형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셀 거를. 근데 안 알려줬어요. 안 도와줬었어요. 네. 아, 역시 큰형답다. 그러죠. 묵직이건이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주일 있다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려워요, 방수. 네, 예,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거 절대.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고 형한테 조언을 구하고 해서 벽 밖에 이제 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아버지께 좀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형님의 조언 덕분에 무사히 연못을 완공할 수 있었다죠. 사실 이 연못에는 동생의 추억이 담겨 있는데요. 어렸을 때 형도 좋아했어요. 형하고 같이 작살 만들어가지고 잠수해가지고 막 쏘가리랑 메기 이런 거 꺽지 이런 거 잡으면 야 이거 다 먹으면 저는 막 망에다 담고 그래서 항상 물에 있었어요. 냇가에 가서 이렇게 노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어디 놀러 가면 막 광활로나 이런 데 보면 막 연못이 아니라 진짜 거의 호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내가 진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어린 시절 형제가 뛰놀았던 강인데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도 신나게 물에서 놀다 간대요. 시골집이 준 고마운 선물이죠. 자연과 가깝게 지내는 게 요즘 쉽지 않잖아요. 물고기 진짜 많이 잡았다, 그지? 자, 물에 담궈주고 오, 다 자기 자리 찾아간다, 그지? 물고기들도 새 집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원래는 외양간이었던 자리였는데 허물고 별채를 지었대요. 오, 방이 아주 널찍한데요. 오,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커다란 스크린도 설치돼 있고요. 창문 너머로 자연의 풍광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답니다. 제가 있는 이 방은 뭐 다목적룸인가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쪽 왔을 때 약간은 좀 취미 생활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동생이 자기만의 공간이라도 연못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제 저만의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오로지 그냥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네 여기 통창으로 해가지고 아예 벽 없이 통유리로 하자. 근데 크게 충돌했겠는데요, 그 지점에서는요? 네네. 끝나지 않는 형과 동생의 신경전. 이번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을까요? 형이 아빠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영화 보는 방이 됐답니다. 소장님 이쪽 이렇게 보시면서 네. 혹시 비밀 공간 같은 거 한번 보셨어요? 비밀의 공간이라고요? 아, 잠깐만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벽과 창문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 스크린 뒤에 얘기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 제가 올라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네. 이거 아니고요? 예, 오, 이거 같은데? 이쪽에 와, 아니, 여기 문이 숨어 있어요? 와, 이야, 여기 무슨 터널이 있네요? 본체와 별체를 잇는 복도랍니다. 신발을 신고 가는 게 불편하고 비를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실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복도를 내는 거라죠. 이것도 다 형이 직접 만들었답니다. 시골집에서 이렇게 본체하고 별체를 보통은 그냥 외부를 통해서 가게끔 하잖아요. 야, 근데 이렇게 실내 통로로 이렇게 긴 터널을 또 만드신 건 처음 봤어요. 처음에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낸 건 형이고요. 이제 형은 이제 천장을 씌워가지고 예. 비를 안 맞게 해서 우리가 건널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모르니까 아 그냥 복도를 만들면 어떠냐. 사실 처음에 형은 반대했대요.
지붕만 만들면 간단한데 동생이 벽을 세워달라고 한 거잖아요. 비용도 더 많이 들 수밖에요. 그런데 형이 방법을 찾아냈답니다. 블록 벽돌을 이용해 저렴하지만 멋스럽게 지금의 복도를 만든 건데요. 저는 설계사라기보다는 그냥 몽상가 같아요. 이 채택이 안 되긴 했지만 진짜 제가 베레벨 그 이야기 막 형한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형하고 친하니까 그냥 생각나면 그냥 바로바로 형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형 이건 어때요? 시끄러. 알았어요. 다음으로. 예. 동생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투닥투닥 하다 보면 또 좋은 이야기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형제가 집을 수리하면서 가장 신이 나는 사람은 따로 있대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광주에서 동생과 살고 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얘 집을 찾는다는데요. 이 집을 지으느라 고생했던 때가 아직도 어제처럼 생생하다는군요. 그때는 완전히 초가집에다가 오막살이 집이었어요. 그래가 이제 그때는 쓰레트를 여야 되니까 사람들 이제 노벌 얻어갖고 집을 뜯었잖아요. 연질라고 집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밑틀고 그냥 집을 지었제라. 그래갖고 엄청 힘들었는데 돈도 없는데 그때 돈 50만 원 갖고 저 집을 지었제라. 그러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신기하잖아요. 힘들고 고달팠던 시절 이 집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이겨낼 수 있었죠. 어머니에겐 참 고마운 집이랍니다. 광주 그런데 집 같은 거는 별로 애착이 없어요. 애착 없는데 이거는 애착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보면 그냥 시골 말 오지고 오지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집을 고쳐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니까 너무너무 나는 고맙죠. 안 없어지고. 50여 년 전 부모님이 손수 지은 집. 가족들이 성장하면서 집의 모양도 달라졌죠. 아버지의 집은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형제의 손으로 새롭게 태어난 집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행복을 나누는 곳이 됐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면 이 집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좀 눈치 좀 봐서 지금 좀 공사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한 1년 있다 이야기하려고요. 또 손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걸 좀 당분간은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올여름 아이들을 위해 만든 수영장이 처음 개장하는 날 별채 앞에 나무 데크 아래 이렇게 예쁜 수영장에 숨어 있었네요. 보기만 해도 참 시원하죠. 아빠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집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7년 동안이나 형제가 싸운 게 헛일은 아니었다 싶네요.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뛰어놀 때마다 하나씩 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형한테 야외 놀이시설을 좀 계속 주장한 거죠. 형이 안 해줬는데 저는 모래 깔아가지고 놀이터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영원히 그냥 이 집은 그냥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동생이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보수를 해가면서 형태를 유지해 가면서 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싶은 거죠. 이 집에서는 형제가 싸울수록 가족들의 행복은 더 커지는 법이죠.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싸우면서 예쁜 집 만드시기를 응원할게요. 어른이 8명이고 아이들이 7명.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같이 잘 늙어 갑시다. 네 자매가 같이 지은 집이에요. 엄마를 위해서. 나는 정원에 잘 못 들어가요. 뽑으면 엄마 그거 꽃이야 그러니까 아.